이번 올림피아는 역대급으로 많은 올림피아 출전자들이 참여한 올림피아였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보디빌딩계 인사들이 올림피아의 진행 방식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는데요. 제가 직접 경험한 올림피아 현장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이 커틀러는 금요일에 있었던 본선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212 보디빌딩, 피규어, 우먼 피지크, 웰리스, 우먼즈 보디빌딩 종목의 파이널과 오픈 보디빌딩 사전 심사가 이루어진 날입니다. 오픈 보디빌더들이 백스테이지에 모인 시간은 약 6시 이후였고, 앞서 말씀드린 종목을 모두 진행하고 오픈 보디빌딩 사전 심사가 시작된 시각이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즉, 오픈 보디빌더들이 5시간 이상 백스테이지에 대기하게 된 것인데요. 이에 대해 제이 커틀러는 오픈 보디빌더들에게는 큰 고통이었을 것이고, 사전 심사를 나머지 종목들의 본선 이전에 했었어야 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디빌딩 코치로도 잘 알려진 크리스 아세토는 잠든 셀카를 찍어 올리며 올림피아의 긴 진행에 대한 간접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올림피아는 사전 심사가 이루어졌던 엑스포에서부터 정말 많은 인파가 모였는데요. 사전 심사만 해도 오전 9시 30분에 시작해서 점심시간을 훌쩍 넘겨 끝나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금요일에 있었던 올림피아 본선 무대에서 오픈 보디빌딩의 취재를 위해 오후 6시부터 대기했는데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오픈 보디빌딩 사전 심사가 시작되었음에 관중석에서도 많은 불만이 들려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뒤로한다 하더라도 조금의 스트레스에도 크게 몸의 변화가 나타나는 오픈 보디빌더들의 장시간 백스테이지에 대기한 일은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선 문제점들의 해결책이었을까요? IFBB에서는 올림피아 출전 자격에 대한 부분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오픈 올림피아 탑5, 그 외 종목 올림피아 탑3는 자동 진출이며 프로쇼의 우승과 더불어 각각의 프로쇼에서 얻은 포인트 상위 3명에게도 진출권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프로쇼들이 개최하는 지금 올해부터는 IFBB에서 포인트로 올림피아 출전권을 주는 시스템을 폐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올림피아 탑5 혹은 그 외 종목 탑3가 아니라면 프로쇼의 우승만이 올림피아 출전권을 획득하는 방법입니다. 포인트 획득을 통해서라도 올림피아의 진출 목표를 두고 길게 시즌을 이끌어가는 선수들의 건강 차원에서 좋은 결정이다라는 의견들도 있지만, 높은 포인트의 획득 목적과 함께 북미의 큰 무대에 본인을 알리기 위해 출전하는 선수들이 앞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큰 무대의 경험보다는 선수들이 자국 혹은 주변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다소 대진이 약한 시합들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미 전세계 각국의 프로쇼를 개최할 권한이 많이 주어진 지금 그 프로쇼의 수를 제한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포인트 시스템의 폐지는 무조건적으로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랭킹닷컴에서 신년을 맞이하여 갓생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식단을 결심하신 여러분들께 지원금 1만원을 쏘는 이벤트입니다. 1월 1일부터 1월 8일까지 약 일주일간 진행되는 이벤트이며, 갓생 도전 프로젝트의 구성 상품들 역시 이미 파격적인 할인 이벤트가에 판매합니다. 제가 꾸준히 광고 상품으로 언급한 바 있던 마식닭, 인메이트 제품 등 판매자들의 사랑을 꾸준히 받는 제품들이 패키지 구성으로 있으며, 다양한 주제로 상품을 구성하여 충분히 시간을 두고 고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만원 쿠폰은 아이디당 1회 선착순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갓생 이벤트의 종료기간인 1월 8일까지 사용하셔야 합니다. 또한 월요일, 수요일 한정 특가로 판매하는 갓생 타임어택에는 닭가슴살 스테이크 및 다이어트 도시락 패키지를 34% 할인하여 판매하고 추가 증정되는 상품도 있습니다. 타임 특가 알람 받기를 통해 알람을 먼저 받으시고 선착순으로 구매할 수 있으니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알람을 설정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갓생살기 이벤트는 이벤트 기간 내 할인가로 정기 배송을 신청하신다면 원하시는 날짜에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그림 속 해당 상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다이어트 플랜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코너입니다. 이상으로 랭킹닷컴 갓생 이벤트를 소개한 트포이 채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랭킹닷컴 추천인 코드 TF1링의 사용이 채널 운영에 큰 힘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올림피아에서 5위를 기록한 전 올림피아 챔피언 빅라미가 내년 복귀 의사를 밝혔습니다. 올해 올림피아에서는 전 챔피언에게는 다소 야박한 5위라는 순위가 지어졌는데요. 이례적인 사태에 대해 보디빌딩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크리스 아세토는 빅라미가 받은 순위인 5위가 전관예우를 통해 받은 것이라는 의견까지 내놓았으며, 빅라미의 2022년 몸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패배 이후 복귀전에서 다시 왕자를 탈환했던 제이 커틀러는 2008년 2위를 기록했으며, 빅라미와 같은 체형적인 부분의 문제가 아닌
컨디셔닝이 주요 페인이었습니다. 전 챔피언이 복귀 선언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그 복귀 의사의 긍정적인 여론은 현저히 적은 상태입니다. 하디 추판이 올림피아 챔피언이 된 후 고국 이란에 도착한 모습입니다. 금의 환영이란 말이 적합한데요. 정말 많은 인파가 모여 그를 반기었습니다. 중동의 보디빌딩 열풍이 타 스포츠 못지않게 거대하단 것을 체감할 수 있는 모습인데요. 하디 추판의 우승은 1983년 중동 출신의 사미르 바누, 지난 2해 동안 올림피아 챔피언을 지낸 빅라미의 올림피아 우승만큼 보디빌딩 판정의 정치색이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큰 반증의 올림피아라고 생각합니다. 아놀드 클래식이 정상적으로 3월에 개최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아놀드 클래식에 큰 비상이 걸렸는데요. 바로 올림피아 출전했던 대부분의 선수들이 아놀드 클래식을 불참할 것이라 이미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12월 중순에 치러진 올림피아 이후 2개월 정도의 시간 내에 또 큰 대회를 치른다는 것은 선수들의 건강에도 큰 부담이 될 것이기에 이와 같은 상황은 어쩌면 예상된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아놀드 클래식 출전에 대한 확답을 한 선수는 삼손 다우다 뿐입니다. 닉 워커, 라파엘 브란다우 등 빅네임들이 이미 불참 의사를 밝힌 아놀드 클래식에 브랜든 커리가 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하는 가운데 올림피아 6위에 삼손 다우다와 4위에 브랜든 커리의 맞대결을 기대하는 보디빌딩 팬들도 많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보디빌딩 소식을 전한 트포이 채널이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